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펄스 시퀀스의 네 번째 시간이죠. 인버전 리커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버전 하면은 뭔 뜻이냐면 반전이란 뜻입니다. 리커버리 하면은 회복이란 뜻이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이제 반전 회복이란 뜻인데, 이 반전 회복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퀀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전 리커버리는 최초의 180도 펄스를 아래 펄스를 인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공명 주파수를 플립앵글을 제일 크게 줬던 게 뭐죠? 바로 스핀 에코에서의 90도 아래 펄스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는 90도보다 작은 알파 펄스의 플립앵글을 준다. 물론 스핀 에코도 싸 때문에 90도보다 작은 것을 인상해서 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스핀 에코에서는 90도 플립 앵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시퀀스들은 최대 공명 주파수의 플립 앵글이 90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버전 리커버리에서는 좀 특이하게 90도보다 더 큰 바로 이 180도 아래 펄스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T1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E1 시간에 다 배웠죠. 우리가 T1 E1이 있고 T2 E1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래 펄스를 인가를 받으면 레보레토리 프레임에 의해서 스핀 벡터가 횡축자기화에 있다가 아래 펄스를 차단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디페이징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는 회전 성분과 횡축으로 퍼지는 성분과 종축으로 올라오는 성분이 공존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차이를 더 강조하면 T1 웨이티드 이미지, 횡축으로 퍼지는 것에 대한 차이를 더 강조하면 T2 웨이티드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올라오는 것에 대한 차이를 극대화해서 바로 T1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바로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0도 아래 펄스를 인가를 하면 우리가 종축자기화가 요 횡축자기화로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냐면 바로 이 0에서부터, 종축자기화가 제로인, 즉 횡축자기화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위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팻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파란색이 워터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컨트라스트의 차이를 내는 거죠. 지금 요 팻과 워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컨트라스트 차이가 큰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90도 아래 펄스를 인가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180도 아래 펄스를 인가를 했다면 이 종축자기화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이너스 종축자기화로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MZ라고 한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MZ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컨트라스트가 큰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90도 아래 펄스를 줬을 때의 요 팻과 워터의 차이보다 어떻습니까?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보다 좀 빠르다고 합시다. 그런데 50m 경주를 해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차이를 크게 못 보는데 뭐 한 겁니까? 100m 경주를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차이가 더 나더라. 즉 우리가 90도 아래 펄스를 주고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봤더니 되게 작게 느껴졌는데 180도 펄스를 주고 반전 회복시켜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줬더니 어떻습니까? 더 큰 차이를 내더라. 그래서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T1 컨트라스트를 증대시키기 위한, 즉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를 크게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거의 일례로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임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T1 플레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플레어 하면 뭡니까?
플루이드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즉 물 신호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플레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1에서는 물이 어둡게 보입니까? 밝게 보입니까? 자, T1에서는 물이 어둡게 보입니다. 다크하게 보이죠. 다크. 자, T2에서는 물이 뭡니까? 하이 시그널로 보이죠. 하이 시그널. 자, 그러면 우리가 플레어는 뭐냐면은 물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T2 플레어를 검사합니까? T1 플레어를 검사합니까? 바로 T2 플레어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T1인지 T2인지를 최초에 물 갖다가 구분을 하고 만약에 물이 어둡게 보이면 T1이라고 규정을 하고 물이 밝게 보이면 T2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T2 플레어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것과 T1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화이트 매타의 차이로 인해서 화이트 매타가 밝게 보이면 T1, 어둡게 보이면 T2 플레어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레어를 얘기를 한다면 T2 플레어를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이 밝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물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플레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임상에서는 특이하게 T1 플레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T1 플레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아마 1.5 테슬라 이하의 장비에서는 T1 플레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3.0 테슬라 장비 이상에서는 뭡니까? T1 플레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피네코 그냥 일반적인 스피네코 T1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 3.0 테슬라의 장비에서는 뭘 쓴다? T1 플레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5 테슬라라고 할게요. 1.5 테슬라. 자, 1.5 테슬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백과 워터의 차이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딱 봤더니 이 부분의 TR을 봤더니 이 부분의 TR이 약 500ms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1.5T에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봤더니 쇼 TR이었어요. 500ms. 자, 그런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까? 3.0 테슬라에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3.0 테슬라 이완 시간이 기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봤더니 1000ms예요. 물론 이 정도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1.5 테슬라에서는 쇼 TR에서 가장 큰 컨트라스트 차이를 보였는데 3.0 테슬라에서는 쭉 가서 어디에서 1000ms에서 뭡니까? 가장 큰 차이를 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ms면은 거의 완전 롱 TR은 아니지만 쇼 TR이 아니죠. T1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를 쇼 TR로 끄집어 당겨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밑으로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반전시키는 역할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완이 일어나게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완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를 요 차이를 봤더니 여기가 500ms더라. 즉 이렇게 큰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갖고 가장 큰 차이를 갖다가 쇼 TR에서 보기 위해서 즉 T1 컨트라스트를 릴렉세이션 타임이 긴 3.0 테슬라에서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T1에서 플레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지금 이해가 참 쉽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버전 리커버리를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쓴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T1 플레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T1은 물이 어차피 어둡기 때문에 플레어를 써서 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T1에서 플레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3.0 테슬라 자기장이 길면은 이완 시간이 긴 부분에서 컨트라스트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당겨서 바로 요 쇼 TR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자기장이 높아서 T1 이완 시간이 긴 하이 테슬라에서도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T1 플레어를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몰라도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전 리커버리를 쓰면 다음과 같이 어떻습니까?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나 임상에 계신 분들은 왜 T1에서 플레어를 쓸까라는 고민이 바로 하이 테슬라 이미지에서는 이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쇼티알인 부위에서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레어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T1 플레어를 사용하면서 물에 대한 서프레션을 더 잘 보기 위한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다음과 같이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전 리커버리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팻이 있고 그레이 매터가 있고 워터가 있고, 자, 180도를 맞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자,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 딱 걸렸을 때가 뭐냐면 바로 횡축자기화에 딱 걸린 시간인 거죠. 여기 딱 걸렸어요. 팻은 여기서 걸렸고,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는 여기서 걸렸고, 워터는 여기서 딱 걸린 거죠. 자, 여기가 딱 횡축자기화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마이너스 종축에서 회복돼서 횡축으로 딱 도달한 시점이죠. 자, 요때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I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횡축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TI 타임 혹은 인버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TI 타임, 요 인버전 타임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가 룰링 포인트인데 요 룰링 포인트를 갖다가 딱 때려줍니다. 그래서 때려주는데 내가 어디다 때려줄 거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내가 화이트 메타에다 딱 때려줬더니 여기 있는 화이트 메타가 어둡게 보이고, 그레이 메타에다 댔더니 그레이 메타가 어둡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죠. 물에 가까이 대 때렸더니 물 신호가 어둡게 보이는 이런 현상. 팻에다 갖다 놓고 때리면 팻이 어둡게 보이는 이런 형상이 보이죠. 여기 팻이 좀 어둡게 보이죠. 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여기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다가 90도 아래 펄스를 딱딱딱 때렸더니 팻에다 때리면은 팻이 없어지고, 화이트 메타가 여기 캥축에 걸렸을 때는 화이트 메타가 안 나오고, 워터가 걸렸을 때 워터에다가 90도 때리면 워터가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호의 획득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RF 코일은 다음과 같이 버드 케이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RF 코일의 위쪽이 이제 MZ 방향, 즉 종축자기화 방향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요 MXY 평면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MXY 평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일 엘리먼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코일 엘리먼트들은 뭐냐면 우리 프로톤들이 나중에 디페이징을 하면서 EMF 시그널을 내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했다 끊으면 이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프리세션을 하면서, 아니죠, 디페이징을 하면서 레버레이터리 프레임으로 올라오면서 다음과 같은 EMF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코일 주위에서 신호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F 펄스를 끊어야지만 신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자, 요거를 이해했으면, 자, 봅시다. 자, RF 펄스를 맞고 종축자기화가 마이너스 종축자기화로 넘어왔어요. 끊으면 이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회복이 시작됐어요. 자, 이렇게 A라는 조직, 팻과 물이라는 조직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벡터 값을 보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벡터 값을 보면, 자, 요 위치에서 봅시다. 요 위치에서 보면은 팻은 여기 와 있는 거고 물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팻의 벡터 값은 요만한 거고 물의 벡터 값은 요만한 겁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직교 좌표계에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물 신호가 더 크게끔 마이너스 쪽으로 더 큰 거죠. 팻보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종축, 여기는 마이너스 종축. 자, 그런데 제가 우리가 RF 펄스를 때려서 횡축으로 보내는 이유는 요 횡축에 코일 엘리먼트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완하면서 EMF를 형성해서 뭡니까?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 우리는 무조건 요 스핀 벡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횡축에 있어야지만 신호가 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벡터 값이 이렇게 향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축에 있는 거죠. 플러스 종축이든 마이너스 종축이든 얘네들은 종축에 있으면 신호를 못 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네들은 요 횡축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횡축이든 플러스 횡축이든 요 XY 평면에 와야지만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여기서 90도를 여기다 딱 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90도만 돌아가겠죠. 내가 여기다가 90도를 딱 때린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스핀들이 이렇게 90도를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벡터들은 횡축에 있습니까? 종축에 있습니까? 바로 횡축 평면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신호는 플러스든 마이너스가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횡축이든 플러스 횡축이든 횡축 평면에 있으면 신호를 내는 겁니다. 어떤 신호가 더 크게 내요? 지금 보면은 B인 물의 신호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이죠. 즉 여기서 90도를 때려줬을 때는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횡축으로 가서 이렇게 B 신호가 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볼게요. 내가 여기서 90도를 딱 때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딱 봤더니 지금 올라오는 거 눌링 포인트에 딱 걸린 게 뭡니까? 펫이 여기에 딱 걸렸죠. 그때 물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물에 대한 벡터 값을 나타내면 물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펫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펫은 지금 횡축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지금 횡축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90도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물 신호는 이렇게 마이너스 mxy 평면으로 갈 것이고 요 횡축에 있었던 요 펫 신호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라디오 프리퀀시를 90도를 인가받으면 여기 있던 친구가 일로 가는 것이고 횡축 평면에 있던 여기에 딱 걸렸던 펫이 종축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신호가 안 나와요? 플러스 종축이든 마이너스 종축이든 종축 신호는 안 나오고 횡축에 있는 요 마이너스 mxy 평면으로 간 요 물 신호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신호가 나온다? 요 밑으로 내려온 펫 신호는 나오지 않고 물 신호만 이렇게 돌아서 여기 있던 벡터가 90도를 맞고 횡축으로 가서 횡축 신호만 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걸렸을 때 눌링 포인트에 걸렸을 때 얘를 때려서 얘가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티1 인버전 리커버리 그래서 우리가 패스 서프레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펫이 눌링 포인트에 걸렸을 때 횡축이 왔을 때 얘를 다시 종축으로 보내서 펫의 신호는 안 나오게 되고 여기 종축에 있던 신호를 횡축으로 끄집어 올려서 물의 신호만 나오게끔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바로 스터, 패스 서프레션을 한 스터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펫은 위쪽 플러스 방향에 있고 물은 요 반대 방향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직교좌표기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90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친구는 1로 내려오고 여기 있던 친구는 1로 내려가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나 다 어디로 와 있습니까? 횡축 평면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와 B의 신호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90도를 딱 때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눌링 포인트에 딱 걸린 친구가 뭡니까? 바로 요 B에 있는 친구가 눌링 포인트 횡축에 딱 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직교좌표계로 표시를 하면 펫은 위쪽의 벡터로 향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눌링 포인트 횡축에 딱 걸린 이 물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횡축에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90도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축으로 가고 종축에 있던 펫 신호가 횡축으로 오니까 무슨 신호만 나와요? 물 신호는 나오지 않고 펫에 있는 신호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B 신호가 0 그리고 A 신호, 펫 신호만 나오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플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L이 빠졌나요? 이게 좀 빼갔습니다. FLAIR인데 그래서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그래서 물 신호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플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에 여기 눌링 포인트에 걸리니까 물이 횡축에 있던 것이 종축으로 와서 물 신호 나오지 않고 종축에 있던 것들은 횡축으로 내려와서 펫 신호만 내는 현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플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펫 신호와 물 신호가 다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벡터 값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자, 이때 90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축으로 있던 친구들이 똑같이 횡축으로 내려가죠. 그럼 어떤 신호가 더 많이 나와요? 바로 A 신호가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Z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가냐면 바로 TI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TI 타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I 타임 혹은 인버전 타임이라고 하죠. 인버전 타임.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펫이라고 한다면 뭐가 더 짧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어디가 더 깁니까? 2번이 더 길죠. 그래서 1번은 요 길이가 약 150에서 약 300ms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약
2000에서 2500ms 정도 되는 거죠. 2000ms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TI 타임을 갖다가 뭡니까? 200을 줬다. 그러면은 fetch로가 안 나오는 거고, 우리가 TI 타임을 갖다가 2000을 줬다. 그러면은 물신호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쳐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버전 리커버리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TI 타임도 뭐에 포함이 된다? 바로 TR에 포함이 됩니다. TR. 이 TR에는 바로 TI 타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레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TR이 길죠. 그죠? TR이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인버전 타임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인버전 리커버리는 180도 펄스를 줘서 뒤로 넘기는 거죠. 여기 넘겨서 이렇게 왔을 때 눌링 포인트에 왔을 때 여기다가 90도를 때려주는 것이다. 90도를 때려주면 여기 있던 종축자와가 다시 횡축자와가 종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걸렸던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팻이 올라올 때 짧은 TI로 팻을 때려서 다시 종축으로 마이너스 종축으로 보내면 팻 신호가 나오지 않는 스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올라올 때 물에 걸렸을 때 물 신호의 이 횡축 평면을 다시 종축 마이너스 종축 넘겨서 신호를 나오게 하지 않으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플레어다. 그래서 인버전 리커버리는 스터, 플레어로 팻 서프레션 하든지 워터 서프레션 한 이유와 바로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킬 목적, 이 세 가지 때문에 인버전 리커버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0도 펄스를 먼저 인가하는 인버전 리커버리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